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 고백의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거실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언제나처럼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슬리퍼를 신으며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습니다. 침실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위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죠. 남편이 먼저 들어왔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편은 분명 늦는다고 했었는데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움직였어요. 갑자기 따뜻한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놀랄 틈도 없이 저는 침대 위로 끌려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이 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촉.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 사람의 체온이 제 피부로 전해졌어요. 뜨겁고 생생한 온기.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귓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들리는 가빠진 호흡. 그리고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그 향기. 남편의 향이 아니었어요. 더 신선하고 더 젊고 더 다른 향이었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 느낌이 제 온몸을 휘감았죠. 나는 방금 누군가를 안았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저를 안았어요.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이 뜨거운 체온, 이 떨리는 손길, 이 간절한 숨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안고 있는 거죠? 아니, 누가 나를 안고 있는 건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을 켜야 했어요. 당장 침대 옆 스탠드를 켜서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몸이 굳어버렸거든요. 그저 어둠 속에서 이 낯선 체온을 느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55세 정미숙, 20년 결혼 생활을 이어온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지금 제 품에 안긴 이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은 정미숙입니다. 올해로 55, 반백의 나이에 접어든 중년 여성이죠.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지는 게 보였어요. 볼살도 처지기 시작했고 목의 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진우와 결혼한 지 20년째였어요. 25과 30에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밤 대화를 나눴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다녔고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남편은 이제 중견기업의 부장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옵니다. 주말에도 가끔 회사에 나가죠. 골프 접대도 많았고 회식도 잦았어요. 저는 전업주부로 집안을 돌봤습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25살에 시작한 일을 30년째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이제 22살이 된 아들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방학 때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느라 집에 거의 오지 않았죠.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어요. 남편의 월급이 괜찮았고 저축도 제법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어요.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완벽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정확히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한 10년 전쯤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에는 권태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어.
한마디만 던지고는 곧장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뉴스에 정착했죠. 저녁을 차려주면 묵묵히 먹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어. 저녁 맛있게 먹어요? 응. 주말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글쎄. 대화는 일주일에 10마디도 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업무 연락 같은 거였죠. 잠자리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스킨십을 한 게 언제였을까요? 1년 전? 아니, 2년? 어쩌면 3년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손도 잡지 않았어요. 포옹도, 키스도, 그 어떤 신체 접촉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잤어요. 저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천천히 메말라가는 기분이었죠. 마치 사막의 나무처럼 뿌리는 땅에 박혀 있지만 물 한 방울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나무. 겉으로는 서 있지만 속은 이미 말라 죽어가는 그런 존재.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구나.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구나.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로봇이구나. 누가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아내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동거인 정도?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두 명의 타인.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될 때까지 이 권태로운 일상을 반복해야 하나? 외로웠습니다. 깊고 깊은 외로움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편이 옆에 있기 때문에 더 외로웠는지도 몰라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닿을 수 없는 사람, 매일 보면서도 대화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외로움이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죄책감에 시달렸던 3일간의 기록입니다. 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격렬하고 달콤했던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아. 짧고 간결한 문자. 이제는 이런 문자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실망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죠. 저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혼자 먹는 저녁은 쓸쓸했어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떠먹으며 TV를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어요. 나도 저랬었는데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설레고 두근거리고 상대방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던 그 시절. 이제는 그게 꿈 같아요. 정말 내가 그랬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멀고 아득한 과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내일 입을 옷을 챙겨놓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10시쯤 침대에 누웠죠.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열쇠가 자물쇠에 꽂히는 찰칵 소리,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 남편이 왔구나. 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제게 오지 않을 거예요. 소파에서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씻고 침대 반대편에 누울 거였죠.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현관에서 슬리퍼 신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을 지나가는 발걸음, 그리고 침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침대 옆으로 다가오는 인기척.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는 척하기로 했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먼저 저를 만지는 일이 없었어요. 손도 잡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어깨를 감싸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강하고 단단한 힘이 느껴졌어요. 남편의 손길은 항상 힘이 없었거든요. 피곤해서인지 관심이 없어서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만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어깨를 감싼 이 손은 달랐습니다. 확실한 의지가 담긴 간절함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어요. 그 손이 천천히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10년? 15년?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등을 타고 내려오는 그 부드러운 손길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살며시 제 볼에 입술이 닿았죠.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남편이 키스를 하다니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남편이 먼저 키스를 한 적이 있었나요? 결혼 초기에도 대부분 제가 먼저였는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순간 코끝으로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은은하고 신선한 향,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의 향기였어요. 남편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거든요. 하루에 한 갑씩. 그래서 항상 담배 냄새가 났어요. 옷에도 입김에도 손에도 지독한 담배 냄새. 하지만 지금 제 코끝을 스치는 이 향은 달랐어요. 더 젊고 더 깨끗하고 더 낯선 향이었습니다. 마치 봄날 아침 숲속의 공기 같은 그런 신선한 향기. 남편에게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향이었죠. 이상한데?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지만 어둠 속에서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샤워를 하고 온 걸까? 아니면 회식 때 담배를 안 피운 걸까? 당신, 작게 속삭이려는 순간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뜨거웠습니다. 놀라울 만큼 뜨겁고 간절한 손길이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굶주린 사람처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제 등이 그의 가슴에 닿았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뛰는 심장. 그의 숨소리가 제 목덜미에 닿았죠. 가쁘고 뜨거운 숨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이렇게 안아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포옹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어색해했어요. 결혼식 날 사진 찍을 때도 어색하게 옆에 서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저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고 확신에 차 있고 간절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20년 결혼 생활에 이런 두근거림이라니. 마치 20살 소녀가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뛰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 한 올 한 올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귀를 타고 목덜미를 타고 어깨로 내려오는 그 손길에 저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름다워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더 낮고 더 부드럽고 더 젊은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는 조금 쉰 편이거든요. 담배를 많이 피워서인지 거칠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귓가에 속삭인 이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저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죠? 내 남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를 안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어요. 제 몸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온몸의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아니야.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다르고 체온이 다르고 손길이 달랐으니까요. 남편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뜨겁게 저를 아는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뜨거운 키스였어요. 제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날 것에 여가 되지 않은 소리였어요. 55년을 살면서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더 깊이 감쌌습니다. 등뼈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는 그 손길. 한마디 한마디를 확인하듯 더듬어 올라가는 손가락. 제 온몸이 그 손길을 따라 떨렸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멈춰야 해. 이성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너무나 정직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20년 동안 사막처럼 말라왔던 몸이 마침내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워요.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지영아. 지영? 그 이름이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저는 지영이가 아닙니다. 정미숙이에요. 55세의 유부녀죠. 하지만 그 말을 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이 달콤한 착각이, 이 뜨거운 순간이 산산조각 날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쉿. 그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말하지 마요.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깊고 진한 키스였어요. 제 입술을 열고 혀를 밀어 넣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키스. 남편은 키스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에도 입술을 살짝 대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제 혀와 그의 혀가 엉켰어요. 서로를 탐하고 맛보고 확인했습니다. 침이 섞이고 숨이 뒤섞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저항해야 했습니다. 밀어내고 소리 지르고 이 상황을 멈춰야 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그를 밀어내는 대신 그의 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제 손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제 의지였는지도 몰라요.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진짜 욕망. 그가 저를 더 깊이 침대로 눕혔습니다. 그의 체중이 제 몸 위로 실렸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누군가의 온기를, 무게를, 존재를 이렇게 가까이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지영아,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간절함으로, 열망으로. 당신이 먼저 와 있을 줄은 몰랐어. 깜짝 선물이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미숙이라고 55세의 유부녀라고 당신이 착각하고 있다고 말하면 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이 달콤한 환상이 깨질 테니까요. 딱 한 번만. 제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딱 한 번만 이 순간을 즐겨도 괜찮지 않을까? 5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열정을 느껴본 적 없잖아.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간절히 원해진 적이 없잖아. 그의 손이 제 잠옷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선물을 푸는 것처럼. 지영아, 너무 아름다워. 어둠 속에서 그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 눈가의 주름을, 처진 볼살을, 55세의 흔적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연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착각 속에서 다시 젊은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잠옷이 벗겨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어둠이 저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몸을 만졌습니다. 어깨를, 팔을, 가슴을, 배를. 완벽해. 그가 속삭였어요. 정말 완벽해, 지영아. 눈물이 났습니다.
완벽하다니. 55세의 이 늙은 몸이, 주름지고 처지고 탄력을 잃은 이 몸이.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착각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30분?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을, 쇄골을, 어깨를 타고 내려갔어요. 한 곳 한 곳에 불을 지르듯 키스했습니다. 제 손은 그의 등을, 어깨를,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근육의 단단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젊은 남자의 몸이었어요. 탄력 있고 힘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더 강한 감각에 묻혀버렸죠. 지영아, 사랑해.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정말 사랑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사랑한다는 말. 남편은 결혼식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도. 제가 작게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실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 진실이었는지도 몰라요. 이 낯선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를 이렇게 대해주는 그 마음을 사랑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제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으니까요. 소파에서 자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들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깊이 움직였어요. 제 몸의 리듬을 읽고 반응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사랑했습니다. 지영아, 기분 좋아? 응, 좋아. 더 빨리 할까? 아니, 이대로가 좋아. 천천히. 그는 제 말을 들어줬어요. 천천히, 깊이, 정성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 손톱이 그의 등을 파고들었어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55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물결 같았어요. 발끝에서 시작된 전율이 다리를 타고, 배를 타고, 가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동시에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꽉 껴안고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베개를 하고 그의 품에 안긴 채였어요. 지영아, 응? 대답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을 줄은 몰랐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준 거 고마워. 덕분에 들어올 수 있었어. 우리 집 비밀번호?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았죠? 아, 어쩌면 여자친구한테 받은 비밀번호가 우연히 우리 집이랑 같았나? 근데 왜 불 안 켜고 있었어? 깜짝 놀랐잖아.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이것도 나름 로맨틱하긴 했지만 어둠 속에서 하니까 더 신비로웠어. 그의 손이 침대 옆 스탠드를 향했어요. 이제 불 켤까? 너 얼굴 보고 싶어. 사랑하는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안 돼. 제가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부끄러워? 응, 조금. 귀엽네. 우리 사귄 지 1년 넘었는데 아직도 부끄러워? 1년? 이 남자는 지영이라는 여자와 1년째 연애 중이었던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이렇게 있을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다시 한번 하는 거.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이. 너의 모든 걸 느끼고 싶어. 제 심장이 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그만해야 해요. 이미 한 번 선을 넘었잖아요. 여기서 멈춰야 해요. 이성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또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이 다시 제 몸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옆구리를, 가슴을. 지영아, 한 번 더 하자. 응?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시작됐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 몸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듯 만졌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여기도 예뻐. 제 손가락에 키스했습니다. 여기도 사랑스러워. 발목에 입술을 댔어요. 제 온몸이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타올랐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냥 형식적으로 몇 분 하고 끝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제 몸의 반응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어디를 만지면 제가 떨리는지, 어디에 키스하면 신음이 나오는지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여기 좋아? 응. 여기는? 아, 거기는 더 좋아. 그는 제가 좋아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애무했어요. 제 손가락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신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소리내도 돼. 듣고 싶어. 안 돼, 남편이 있어. 그 말이 나오려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니, 부끄러워서.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그럼 내 어깨에 얼굴을 묻어. 그리고 마음껏 소리내.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얼굴이 그의 어깨에 묻혔어요.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제 가장 민감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그의 어깨에 묻혀서 다행이었습니다. 좋아, 여기 좋아. 좋아. 너무 좋아. 그는 계속 그곳을 자극했어요. 리드미컬하게, 정확하게. 제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손톱이 그의 등을 핥히었어요. 발가락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물결이 또 밀려왔어요. 첫 번째보다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격렬한 파도였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깊이, 더 강하게 움직였어요. 지영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제가 대답했어요.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실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함께 움직였어요. 같은 리듬으로, 같은 호흡으로. 제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더 깊이, 더 가까이 느끼고 싶었어요. 지영아, 나 곧 갈 것 같아. 나도. 함께 가자. 응. 그리고 거의 동시에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제 입에서 긴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죽였지만 온몸이 떨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낮게 신음하며 제 안에서 떨었어요. 한참 동안 우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로를 꽉 껴안은 채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두 번째 절정 이후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빠르게 뛰다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심장.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아, 응? 또 대답해버렸어요. 이제는 습관처럼 반응하게 됐습니다.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 소리, 문 여는 소리.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야? 그도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가 와? 내 남편이야. 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 무슨 소리야? 지영아, 너 결혼했어? 나는 지영이가 아니야. 뭐? 빨리 불을 켜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제가 재빨리 스탠드를 켰습니다. 따닥.
불빛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이 누구예요? 그가 되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젊은 남자였어요. 3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당황한 표정, 땀에 젖은 머리카락, 벌거벗은 상체. 저는 김영기라고 합니다. 아래층 405호에 사는데요. 아래층? 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고 여기는 어디죠? 나는 정미숙이에요. 이 집 주인. 505호. 505호? 그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얘졌어요. 그럼 여기가 제 여자친구 집이 아니라? 당연히 아니죠. 제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파에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곧 코 고는 소리. 다행히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빨리 옷 입고 나가세요. 제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지금 조용히 나가시면 들키지 않을 거예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설명은 나중에 하고 빨리요. 그가 황급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저도 급히 잠옷을 챙겨 입었어요.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소파에 누워 큰 소리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양복도 벗지 않은 채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영기는 최대한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기 직전 그가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놀람, 당황, 미안함,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책감, 두려움, 혼란, 그리고 아쉬움. 그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쉿! 제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어요. 그냥 가세요. 그가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낯선 남자와 2번이나 관계를 가졌어요. 그것도 남편이 거실에서 자고 있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침실로 돌아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땀 냄새와 그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불에는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뭘 한 거지? 나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밀려왔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원한다는 것을, 저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저와의 시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비록 착각이었지만요. 아름다워요. 사랑해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 그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 저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갔어요. 뜨거운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의 땀을, 채취를, 흔적을 지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남은 그의 손길의 기억, 입술에 남은 그의 키스의 감촉, 귀에 남은 그의 속삭임, 몸속 깊은 곳에 남은 그의 온기.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젯밤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2번이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냥 실수였어.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의 하룻밤. 잊어버려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정말 잊을 수 있을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까? 다시 한번 여자로 느끼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향기가 이불에 배어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방금 뭘 한 거지?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낯선 남자와 관계를 가졌어요. 이름도 몰랐던 남자와. 그것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나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밀려왔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원한다는 것을, 저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비록 착각이었지만 그는 저를 지영이라는 여자로 착각했어요. 자신의 연인으로.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해. 그가 속삭인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20년 동안 남편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거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었는데도 전혀 모르는 남편.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자고 있는 남편. 우리 관계가 정말 이렇게까지 된 거구나. 씁쓸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의 채취를, 그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남은 그의 손길의 기억, 입술에 남은 그의 키스의 감촉, 귓가에 남은 그의 속삭임. 아름다워요. 사랑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젯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냥 실수였어. 잊어버려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정말 잊을 수 있을까? 다시 보고 싶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났어요. 머리 아파 죽겠네. 물 드릴까요? 응. 아스피린도 좀.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과 약을 챙겨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기억 안 나. 택시 타고 왔나? 소파에서 주무셨던데요. 그랬나? 침대까지 가기 힘들었나 보네. 남편은 약을 먹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씻고 회사 가야겠다. 늦었네. 그리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소파에서 자는 동안 나는 침실에서 다른 남자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와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네. 뭐 필요한 거 있어? 없어요. 그래. 다녀올게. 남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어젯밤의 기억과 함께.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저는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영기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따르릉, 따르릉.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쫓아내야 했어요.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어야 했죠. 하지만 보고 싶었어요. 어젯밤 저를 안아줬던 그 사람을, 아름다워요라고 속삭였던 그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동시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멈췄죠.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미숙 씨가 먼저 하세요. 그가 대답했어요. 또 침묵. 어젯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착각을 했어요. 여자친구 지영이가 제 집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문자로 비밀번호 받았다고 착각해서 505호와 405호를, 네, 헷갈렸어요. 피곤해서,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연히 지영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소리도 느낌도 알아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저도 남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알았어요. 남편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으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그를 밀어내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20년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여자로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남편은 저를 그냥 가구처럼 대했어요. 말도 없고 관심도 없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영기 씨가, 비록 착각이었지만, 저를 여자로 봐줬어요. 아름답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미숙 씨, 55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착각이 아니었어요. 네, 제가 지영이라고 착각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름답다고 한 건 진심이었어요. 불을 켜고 미숙 씨를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거짓말 마세요. 저 같은 아줌마가 아니에요.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미숙 씨는 여자예요. 정말 아름다운 여자. 하지만 저는 55세예요. 주름도 있고 살도 처지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숙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미숙 씨를 전부터 봤어요. 네. 이사 온 지 6개월 됐잖아요. 그동안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몇 번 뵀어요. 매번 생각했어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비록 착각으로 시작했지만, 어쩌면 제 무의식이 미숙 씨를 원했던 건지도 몰라요. 영기 씨, 미숙 씨, 후회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 후회 안 해요. 저도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유부녀야. 이건 잘못된 거야.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어요. 영기 씨. 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아요. 저는 결혼했어요. 남편이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간절한 눈빛, 진심 어린 눈빛, 저를 정말로 원하는 눈빛.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만남,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기를 다시 만났어요. 낮 2시,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 그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미숙 씨, 들어와요.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 선을 넘었으니까요. 거실로 들어온 그는 제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미숙 씨를 위해서요. 빨간 장미였어요. 고마워요. 꽃을 받으며 손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흘렀어요. 미숙 씨,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응. 저는 3일 동안 미숙 씨 생각밖에 안 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도요. 정말요? 응. 계속 생각했어요. 그날 밤을, 영기 씨의 손길을, 목소리를,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 응? 다시 안아도 될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저를 안았어요. 이번에는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간절하게. 미숙 씨,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키스해도 될까요? 응. 그가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깊고 진한 키스. 3일 동안 굶주렸던 것처럼 간절한 키스였어요. 방으로 갈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네. 손을 잡고 침실로 갔어요. 손님방이 아니라 안방으로. 여기는 우리 부부가 쓰는 침대예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이 침대에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영기 씨와 함께라면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 씨, 제발이요. 저를 여자로 대해주세요. 이 공간에서 그가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대낮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낮에 보니 더 아름다우세요. 그의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목을 타고 어깨를 타고 팔을 타고. 이 주름진 손도 아름다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을지 알 수 있어요.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이 눈가의 주름도 아름다워요. 얼마나 많이 웃었고 울었고 살아왔는지. 눈가에 키스했어요. 미숙 씨의 모든 게 아름다워요.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해서. 영기 씨, 쉿, 말하지 마세요. 느끼기만 해요. 그가 천천히 제 옷을 벗겼습니다. 부끄러웠어요. 55세의 몸을 대낮에 보여주는 게. 하지만 그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사랑했습니다. 완벽해요. 처진 가슴에 키스했어요. 아름다워요. 늘어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스러워요. 허벅지에 셀룰라이트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온 마음을 다해서.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땀에 젖어가며 숨이 가빠지며. 미숙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금기의 확장.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항상 낮 시간.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 때로는 손님방에서, 때로는 안방에서. 미숙 씨, 이거 봤어요? 어느 날 영기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자 속옷이 들어있었어요. 레이스 란제리. 검은색. 영기 씨, 미숙 씨가 입는 거 보고 싶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거 55살이 입어도 돼요? 당연하죠. 미숙 씨는 아름다운 여자니까요. 저는 욕실에 들어가 그 속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레이스 란제리를 입은 55세의 여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섹시하게도 보였습니다. 나왔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영기의 눈이 커졌어요. 와, 미숙 씨, 이상하죠? 아니요. 정말 아름다워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제게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미숙 씨, 당신은 어떤 모습이든 아름다워요. 그날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몇 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4시 반. 남편이 7시에 와요. 그럼 아직 2시간 반 남았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영기 씨, 응? 이거 계속해도 될까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관계요.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요? 미숙 씨는 멈추고 싶어요? 아니요. 하지만 죄책감이 들어요. 남편한테
그리고 영기 씨 여자친구한테도. 지영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지영이랑 헤어졌어요. 네, 2주 전에요. 왜요? 제 마음이 변했거든요. 미숙 씨를 만나고 나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기 씨,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저는 유부녀예요. 미래가 없어요. 영기 씨는 젊은 여자를 만나야 해요. 필요 없어요. 저는 미숙 씨가 좋아요. 하지만 미숙 씨,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미숙 씨를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했어요. 더 간절하게, 더 필사적으로, 마치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그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방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오후 5시, 갑자기 현관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돌아온 거예요. 영기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미수가 어디 있어?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빨리. 저는 영기를 침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옷장 안으로. 네. 빨리요. 영기가 황급히 옷을 챙겨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침대 시트를 재빨리 정리했어요. 미수가 화장실에 있어요. 소리쳤습니다. 금방 나갈게요. 옷을 주워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회의가 취소됐어. 그래서 일찍 나왔지.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옷장 안에 연기가 숨어 있는데. 씻고 올게. 다행히 남편은 옷장을 열지 않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옷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어떻게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현관으로 영기가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조심히 가요. 미숙 씨, 빨리요. 그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수가 수건 좀 줘. 네. 저는 수건을 가져다 드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 추워서요. 그래. 난방 좀 올릴까? 아니요, 괜찮아요.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 언젠가 들킬 거야. 이별의 결정. 다음 날 아침 영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요. 네, 미숙 씨. 언제요? 오늘 오전 10시. 당신 집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10시에 영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미숙 씨,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다행히 들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영기 씨,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어제 일로 깨달았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언젠가 들킬 거예요. 조심하면 조심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미숙 씨, 영기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로. 영기 씨 덕분에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유부녀고 영기 씨는 미래가 있는 젊은 남자예요. 우리는 서로를 망치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기 씨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미숙 씨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건 지금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미숙 씨를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영기 씨.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다시는 못 만나요? 네. 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어요. 미숙 씨가 원한다면. 고마워요.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미숙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 행복하세요, 미숙 씨. 영기 씨도요. 그리고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이제는 연기가 없는 집.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잘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어서 와요. 저녁 준비했어요. 평범한 대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보, 왜?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관계 얘기요. 갑자기 왜? 저는 외로워요. 당신도 외로운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수가,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대화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나도 잘못한 게 많아.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저도 노력을 안 했죠. 미수가 나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그냥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대화하고 손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해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저를 안아주었어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그 후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주말에 남편과 영화를 봤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언제 만에 하는 거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래됐죠. 미안해. 그동안. 나도 미안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미수가 앞으로 잘하자. 응. 그날 밤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스킨십.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연기만큼 열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연기만큼 간절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영기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 잘 지내세요? 네. 영기 씨도요? 네.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요. 정말요? 네. 회사 동료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이네요. 미숙 씨는요? 저는 남편과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또 침묵.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55세의 생애 처음으로 여자로서 사랑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고 달콤했고 환희로웠어요. 동시에 죄책감으로 가득했고 위험했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권태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기를 깨는 게 아니에요. 외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외로움은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솔직한 소통으로 채워야 할 신호죠. 저는 연기를 통해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인 권태를 하루아침에 깰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권태에 지쳐 있나요? 외로움에 힘들어 하나요? 혼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외로움 어떻게 채우느냐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일 뿐이에요. 진짜 해결책은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어때요? 당신은 행복해요? 우리 관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